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밤중의 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국적인 음식 냄새와 취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인 이 화려한 거리. 한 구석에 25살 청년 이민수의 작은 포장마차가 자리하고 있었죠. 낡은 천막 아래 놓인간이 테이블에는 메밀묵과 찹쌀떡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밤거리가 민수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 외삼촌이 살아있단다.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이 진실인지 아픈 어머니의 헛된 망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평생 오빠를 그리워했고 민수에게도 종종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외삼촌은 그저 먼 이야기 속 인물처럼 느껴졌죠. 묵 한 접시 주세요. 중년 남성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밀묵을 그릇에 담아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이 든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민수는 어머니마저 잃은 후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남겨준 메밀묵과 찹쌀떡 만드는 비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취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비틀거렸습니다. 민수의 포장마차 앞에 3명의 취한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들 중 하나가 민수의 가판대에 손을 짚으며 씩 웃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냐? 한번 먹어볼까?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손을 휘둘러 메밀묵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참으려 했습니다. 손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취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이딴 걸 돈 받고 팔아? 장사 접고 꺼져. 그 말과 함께 그들은 포장마차를 발로 걷어찼고 민수가 필사적으로 막아서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하지만 취객들은 민수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한 채 주먹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나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의 폭행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한 남자가 민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민수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도와주세요. 민수가 주변을 향해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에서 취객들의 난동은 흔한 일이었고 누구도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민수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팔지 마. 한 취객이 소리치며 가판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메밀묵과 찹쌀떡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어머니의 유산이자 민수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만,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한 취객이 민수의 목을 잡아 담벼락에 밀어붙이자 숨이 막혔어요. 시야가 흐려지며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민수의 머릿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어디선가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둬. 취객들이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60대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준호였죠. 뭐야, 꺼져. 방해하지 마. 취객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3명이서 한 청년을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뭐?
화가 난 취객 하나가 주먹을 들고 강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어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한 강준호는 순식간에 그 취객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취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자식이,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강준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직 UDT 출신답게 그의 몸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죠. 단 몇 초 만에 3명의 취객 모두 바닥에 뒹굴게 되었어요. 강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갔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괜찮아?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강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민수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병원인 것 같았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리며 아팠습니다. 머리를 조금 돌리자 창가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죠. 깨어났군요. 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멍과 타박상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취객들의 폭행,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남자. 저를 도와주셨죠?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감사합니다. 제 장사는 어떻게 됐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망가졌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준호가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어요.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작은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민수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남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25살이고 노점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준호는 예전에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고 전역 후 보안 업체를 창업해 지금은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 어릴 적 홀어머니와 살았던 일, 그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의 고단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도 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미영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사진이에요. 강준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진을. 강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민수는 의아했지만 펜던트를 건넸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가에 옅은 습기가 맺히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시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미영. 그녀는 내 여동생이었어요. 내 여동생이었어요. 강준호의 말에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강준호가 자신의 외삼촌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이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죠. 강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여동생을, 미영이를 40년간 찾아 헤맸어요. 그녀가 18살 때 가출했거든요. 당시 나는 군 복무 중이었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다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강준호는 민수의 외삼촌이었어요. 두 사람은 강준호의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강준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내 조카였구나.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오빠를 그리워하셨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 때문이었을 거야. 너무 엄격하셨거든. 미영이가 집을 나간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민수는 강준호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요. 외삼촌은 성공하셨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강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없이 살아온 삶은 공허했어.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란다. 민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강준호의 도움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새 가판대를 마련해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동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외삼촌이 잘 살고 있다면서.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제 자존심이겠죠. 그리고 갑자기 변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날 밤 이전의 취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알아보고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지난번에 안 배웠어?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두려웠지만 굳건히 서 있었어요. 장사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섰고 강준호가 내렸습니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문제 있나요? 강준호의 목소리에 취객들은 움찔했습니다. 이런, 지난번 영감탱이네. 취객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강준호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째서 도움을 거절하는 거니?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외삼촌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담이 아니라 서로의 힘이 되는 거란다. 강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바랐을 거야. 그 말에 민수의 마음 속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너의 엄마, 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강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외삼촌. 강준호는 민수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민수는 보안 업무를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너의 재능이 놀랍구나. 한 달 후 강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강준호의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했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강준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들은 나란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을 만났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강준호는 동생의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미영아, 내 아들을 만났다. 훌륭하게 키웠구나. 돌아가는 길 그들은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으니까요. 강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운명이란다. 우리의 운명의 밤이었지.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